네, 크루그먼 교수와 버냉키 의장의 인플레 타겟팅 논쟁, 21세기 정책 논쟁으로까지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이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사실상 크루그먼 교수의 논쟁 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최근에 크루그먼 교수를 읽으면 돈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정시가 전형적인 정책 논쟁을 앓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놓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증시가 그 정책의 네. 모습에 따라서 좌우되는 전형적인 정책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죠. 한번 그것을 좀 정리해 보면 네.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크루만 독트린과 로코브 독트린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돈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소위 인플레 타겟팅 논쟁에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크루만 교수와 버냉키 의장 간의 인플레 타겟팅 논쟁도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었고 3차 양적 완화 정책 관련해서 이것이 근거로서 굉장히 월가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그리스 문제에 긴축을 할 것이냐 성장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베린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독일의 일관된 입장을 베린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독일은 긴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나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베린 컨센서스 철회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양적 완화 정책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사실 그 물가 안정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물가 안정 이외에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각도에서 천사와의 키스와 악마의 키스 논쟁도 있었다. 이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슈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재정, 통화, 유럽 문제에서 중앙은행 정책까지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논쟁이 끝이 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정책 장세가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를 월가에서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논쟁이 이제는 가닥을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재정에 있어서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만 독트린은 크루그만 독트린 쪽으로 오바마 정부가 지금 손을 들어줬다 하는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자를 긴축을 통해서 지출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하는 이 오바마 정부의 크루그만 독트린을 선택한 입장이고요. 유럽도 긴축이냐 성장이냐 했을 때 이 베른 컨센서스가 독일이 좀 양보했죠. 네. 그래서 드라기 총재의 많은 부분에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닥이 좀 잡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도 이제는 물가 안정보다는 사실 물가 안정 이외에 경기 부양, 위기 극복에 이렇게 주력해야 된다 하는 이 입장도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김증수 총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 더 아직도 물가 안정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비치지는 양상인데요. 다른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 이외에 다른 중앙은행 목표를 더 고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리도 자연스럽게 사실 이 테일러 준칙을 이렇게 선택해서 정책의 목표를 감안한 기준금리 변경 방식 이것이 최근에 신흥국의 기준금리 정책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의 논란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 얼만큼 정책이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증시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은 정책이 논란이 됐던 것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증시 입장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 타겟팅 논쟁입니다. 그동안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좀 저희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인플레 타겟팅 논쟁,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었죠. 오늘 그 자막에 나가겠습니다. 인플레 타겟팅은 물가 안정 목표제다 해서 우리 작가께서 굉장히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그 공손하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인플레 타겟팅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해서 한글말로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요.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네. 넣으셨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 목표 선을 사실상 이것을 상향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크루그만 독트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 목표제 인플레 타겟팅을 높게 삼기면 통화 정책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 되겠죠. 이게 이제 크루만 교수도 케인전으로 분리되고 있으면 대체로 보면 경기 부양에 중앙은행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신케인즈원들이 사실 크루만의 인플레 타겟팅 선을 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찬성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FED 의장이 될 점을 감안해 볼 때 물가 안정 목표제 인플레 타겟팅 2%를 고수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됐고 그동안 주가 흐름을 이렇게 좌우됐던 바로 이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버냉키 회장이 2% 인플레 타겟팅을 고속했다 하는 입장은 네. 물가 안정 의지로 이렇게 받아들인데요.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에 중시하는 것이 마이터리스트 통화론자거든요. 그래서 통화론자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크루그만 독트린 크루그만 교수 버냉키 대결. 네. 그 다음에 학파로 보면 신케인즈한 마이터리스트 대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미국의 학계라든가 월가에서 관심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임플랜 타겟팅 논쟁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크루그만 교수는 현 2%에서 3에서 4%로 임플랜 타겟팅 수준을 올려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 크루만 교수는 재정 적자 문제도 경기를 부양시켜서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면 미국은 누진적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줄인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할 때 축소를 하는 것보다는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는 미약하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에 3자 양적완화 정책도 고용과 연계시키지 않습니까? 이 국민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집권당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감적인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용 문제 해결하려면 지금처럼 jobless recovery,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도 경기 회복 쪽으로 가야 되고 통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플레 타겟팅 선이 너무 낮게 설정하면 지금처럼 2% 설정하면 사실 이것이 족쇄가 돼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못 추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전제 조건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인플레 타겟팅 선을 3에서 4%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거죠. 네. 그럼 뭐냐? 돈을 그만큼 뿌려댈 수 있지 않느냐.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이게 뿌려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크루만 교수의 독트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해당되는 전제 조건의 인플레 타겟팅 선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족쇄를 풀어서 3에서 4% 올려라 하는 이 입장이 크루만 교수의 주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루그만 교수는 인플레 타겟팅 수준을 상향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주장을 두고 버냉키 회장은 무모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강경한 어조로 반박을 했었죠. 예, 버냉키 회장이 사실은 그 신케인즈안을 분리되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촉진한다 이런 입장으로 그동안 해왔는데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좀 월가에서는 이분의 성향이 좀 다소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초반에 있을 때는 위기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 보면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삶이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저는 좀 마음이 약해서 남한테 비판을 받으면 굉장히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을 좀 흐트러뜨리는 이런 쪽인데요. 지금 버냉키 회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정한 그동안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실 크루만 교수가 얘기했던 적극적 통화 정책에 해당되는 인플레 타겟팅을 높여야 되는 게 찬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사실 버냉키 입장에서는 자 최근에 와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하면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자 이 물가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 화산 같은 존재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 선을 사실상 현 수준을 고수하겠다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제해왔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일부에서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도 바로 인플레 타겟팅 논쟁에서 엊그제까지 버냉키 회장이 보여줬던 이런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굉장히 소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월가에서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입장도 바로 직전까지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논쟁이 3차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론적 근거의 논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버냉키 회장과 크루그만 교수의 인플레 타겟팅 논쟁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소비와 투자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이것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 논쟁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머니 일루전, 화폐 환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인플레 타겟팅 선을 크루만 교수 것처럼 이렇게 높여서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면 시청자분의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자가 경제시경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실질 소득이 떨어질 때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비라든가 투자를 늘릴 것인가. 늘리면 경기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뭐냐. 크루만 교수가 그렇죠. 주장하는 거다. 근데 사실상 버냉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서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 오히려 미래가 불안이기 때문에
디레버리지 한다. 레버리지 비율을 축소시킨다. 네. 그래서 오히려 소비라든가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겠죠? 네. 이 논쟁이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만 교수는 지금 전자 입장, 머니 일루전을 이렇게 인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버냉키 입장은 머니 일루전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크루만 교수는 인플레 타겟성을 높여야 된다. 근데 버냉키 회장은 현 수준을 고수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의 그 경기 회복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냉키 회장과 크루그만 교수 모두 글로벌 금융시장의 키를 잡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져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QE3로 인해서 크루그만 교수가 사실상 승리한 것이 아니냐, 버냉키 회장이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논쟁이고 중요한 그 결론이다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인플레 타겟 생성을 명시적으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무제한 3차 양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버냉키 입장에서 채택되는 것은 사실상 버냉키 회장이 주장했던 인플레 타겟팅을 현 수준에 고수해서 소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포기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차 양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크루만 교수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재정정책 사이드에서도 하버드의 로커프 교수와 이렇게 프린스턴 대학의 크루만 교수 간의 싸움에서도 오바마가 크루만 손들어줬고, 아직 인플레 타겟팅 선을 크루만 주장대로 이렇게 올린 건 아닙니다는 3차 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추진하는 걸 보면 크루만 교수의 이론이 받아들였고, 네. 해서 월가에서는 크루만의 어떤 주장을 보면 향후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고 월가에서 돈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아마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 학계에서도 경제학과를 두고 하버드냐 이렇게 프린스턴이냐 할 때 최근에는 프린스턴이 경제학과의 최고 학과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마 이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크루만 교수의 입이 많이 입김이 세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그 정책 방향을 읽을 때는 항상 그때그때 분위기보다는 그 이론적인 전제 조건을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상 정치력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외신 중에서 아까 조 기자께서 이렇게 내 헌신 내용 중에 그리스가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오늘 한국경제TV의 자막에 좀 그것 좀 실어줬으면 하는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경제TV의 자막에서 이렇게 보면 CNBC가 3차 양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계획이라서 상당 부분 미 달러 가치가 급락할 것이다 하는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글로벌 환율 전쟁에 지금 브라질이 아주 공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도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왜 한국경제TV의 자막에 그런 것을 쓸까 했을 때는 3차 양적으로 정책에서 부작용적인 측면 이런 것을 한번 보시다 하는 입장에서 아마 강조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번 3차 양적 완화 정책 추진을 계기로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왔었던 인플레 타겟팅 수준을 놓고 크루그만 교수 그리고 버냉키 회장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